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번에도 전국 각지에서 대선 공약 경쟁이 치열한데요. 경북도 역시 공약안을 발표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공약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북부지역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월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 지역마다 대선 공약 경쟁이 참 뜨겁습니다. 네. 경북도에서도 21대 대선 공약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북도도 21대 대선 공약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지난달 30일이죠. 김학콩 행정부지사가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전체 규모만 봐도 한 152조 원 규모예요. 그리고 네. 10대 핵심 공약 아래 이제 37개 프로젝트로 나눠졌고 네. 세부적으로 하면 158개 정도의 어떤 그런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공약이 역시나 우리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난 대형 산불 관련된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입니다. 단순 이제 복구를 넘어서 가지고 첨단 산업단지 내지는 또 이제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 네. 이 같은 어떤 미래형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불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밖에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산업화에 있던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 네. 그다음에 K푸드테크, 방산, AI 이런 어떤 7대 핵심 전략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산업 메가 프로젝트도 있고 네. 또 뭐 한동의 중심권의 수소 경제라든지 해양 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또 한동의 에너지 해양 수도 건설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경북에 이제 넓게 퍼져 있는 전통 문화 자원이라든지 K 콘텐츠를 접목한 글로벌 관광 허브 조성이라든지 백두대간이라든지 낙동강 경비를 하는 환경 문제들, 네. 그다음에 농수산업 대전환, 또 특히 이제 어리돌봄, 저출생 대응, 이게 경북도의 역점 시책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행정 통합이라든지 지방 시대를 네. 제대로 만들기 위한 분권, 그다음에 또 이제 경주가 10월 달에 열리는 에이펙 이후에 어떤 그런 유산으로 만들게 된 경주 관광도시 육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는 동서라든지 남북, 고속철도라든지 그 교통망, 네. 이런 어떤 생활, 저변에 깔린 인프라, 구축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약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국회 협력이라든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이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북도 공약 중에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불 특별법 제정과 피해 지역 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산불 복구와 관련된 공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경북도의 대선 공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산불 특별법 제정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지역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북도에서 이제 이런 어떤 단순 복구를 앞서 언급했던 단순 복구를 떠나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재건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무 농공단지처럼 굉장히 피해가 큰 어떤 그런 노후 공장 이런 것들 완전히 철거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폐기물 처리 부분도 국비로 이제 그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네. 이를 통해서 신속한 경영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또 향후에는 화재 예방 시스템을 도입한 어떤 그런 스마트 농공단지로 재건을 하겠다라는 어떤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민들에게는 이제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는 장단기적인 공공형 그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또 이제 과수원이 완전히 이제 피해본 어떤 과수농가들 같은 경우는 길게는 3년, 5년씩 이제 사실 산업 어떤 그 수익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생계 안전까지 챙기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밝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항구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점이고요. 이철우 지사도 이걸 공식적으로, 여야 캠프에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경북도가 산불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제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스템으로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홍수라든지 태풍, 뭐 이런 장마, 이런 자연 재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보상 범위라든지 보상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산불 대규모 산림이 피해를 보고 농공단지, 중소기업, 자영업자 피해를 봤는데 실제로 사회적 재난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산불 특별법 제정이 단순하게 필요성을 넘어가지고 절실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 재난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산불 피해를 입은 부분들을 골고루 좀 형평성 있게 빠진 곳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특별법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임시 방편이고 또 뭐 중소기업의 심지어 남은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고 네. 물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네. 그런 보상도 근거도 마련하고 보상도 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어떤 사회재난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주민들에게는 좀 이렇게 일자리 제공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일상 회복을 위한 어떤 생계 지원 정책 이런 것도 또 당연히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불 특별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불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참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군들도 지역 맞춤형 대선 공약을 속속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 제안 경쟁에서 경북 북부권, 그러니까 안동, 의성, 영양, 청송에서는 어떤 전략과 차별화된 주안점이 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북부권, 특히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 공약을 이제 지자체를 만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지역 전략적이고 또 이제 지역에 맞춤 형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이 있는 어떤 그런 선명한 전략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경북대학에 이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육군 사관학교를 유치한다든지 또 낙동강 그 수계 전역을 광역 상수원으로 일괄 이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이런 시스템 네. 등이 이제 이런 것들 국가급 이제 그 사업이거든요.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제 햄프 전주기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특화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형 첨단 도시로 해서 산업 기반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네. 의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항신도시 조성이라든지 또 이제 항공산업 육성,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제 지금 의성에 있는 어떤 드론 비행 시험 센터를 이제 그 안티 드론 전문센터로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이제 영농을 기반으로 한 구축이나 이제 보건의료원 설립 이런 네. 생활 밀착형 어떤 공약들이 중심이 돼 있고 청송은 이제 역시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어떤 그런 레포츠 단지 조성이라든지 미래혁신센터 조성 이런 게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스스로 자립형 어떤 그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북 북부권 차별화된 전략과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또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대선 공약 실무 추진단을 꾸려서 20조 원 규모의 전략 사업을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그리고 타 지자체와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사실 권기창 시장이 단순한 지역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에 머물지 않고 네. 국가 전체의 미래, 실제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겠다라는 어떤 야심찬 각오를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그 공약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 공약 실무 추진단을 만들었고 네. 말씀하셨듯이 한 20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단순한 뭐 지역 사업이 지역의 수원 사업 몇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열한 수준이 아니고 이제 국가 발전까지 염두에 된 중장기 풀어야 되는 점에서 눈에 띄고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고, 첫째는 이제 국립경북대의 그 의대 유치라든지 뭐 네. 육구사관학교 이전 같은 국가급 기관을 유치해오는 어떤 그런 이전해오는 그런 어떤 사업이고, 네. 그다음에 햄프 산업의 어떤 전주기 산업화라든지 뭐 바이오 클러스터, 광역 상수원 공급 시스템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분리되어 있고, 셋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연계한 어떤 배후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물류 어떤 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안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활용한 복합 성장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공약 사업으로 채택되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사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TK 지역은요, 특히나 뭐 부산, 경남 등에 비해서는 대선 공약화에 대한 속도도 조금 더디고, 대선 주자들의 관심도도 좀 낮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TK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공약 저기 이제 굉장히 좀 늦었어요. 네.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이 또 이렇게 TK 지역 정서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수십조 원의 어떤 공약을 끌어냈고, 그다음에 뭐 충청이라든지 뭐 강원, 경남 이런 데도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의 공약 사업이 이런 어떤 뒤늦게 출발하는 부분이지만 채택되기 위해서는 실행력이거든요. 그렇죠. 설득력이고, 네. 공약자의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지역 수원 사업을 이렇게 좀 나열하는 거치지 않고요. 국가 사업, 그다음 국가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보고요. 안동이나 경북도가 보여준 전략, 이건 지역 파급력을 넘어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업인데, 사실 지금까지 지자체나 이런 공약 사업 지자체나 뭐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을 뛰어넘어 가지고 사실 이제 여야 대선 캠프를 꾸준하게 설득하고 좀 설명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 정도에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좀 관심을 가져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이제 사실 대권 주자들이라든지 캠프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늦게 아무래도 좀 출발한 만큼 조금 더 설득력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아무래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북도의 공약에서 특히나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민 입장에서는 공약이 실제로 이제 얼마나 거창하냐, 이런 어떤 외형보다는 이제 실제로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실행력이 담보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경북 공약 중에서는 이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산불 피해 관련된 거거든요. 이미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렇죠. 또 나무농공단지라든지 이제 실제로 이제 재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산불 특별법까지 좀 이게 마련된다 그러면은 사실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실행력이 있는 공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공항을 연계한 어떤 그런 공약들인데, 이미 이제 의성 군위 지역에 이제 만들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건설 본궤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우와 연계된 배후 산업단지라든지 물류단지 조성, 항공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공약들은 사실 이미 밑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 동력이 굉장히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어떤 그런 지역 현안과 맞물려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이 사업들이 실행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북 지역의 공약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오히려 실행면에서는 좀 이렇게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요, 대구시도 총 82조 원 규모의 공약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북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시만의 공약의 특징이나 뭐 주안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82조 원 규모의 어떤 그런 공약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네. 대구는 이번 공약에서 남부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라는 거와 이제 미래 신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공약을 했고, 이게 신공항이라든지 첨단 산업 또 도시 재생까지 아우르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경북도 공약이 사실 비교적 폭넓게 넓은 어떤 지역이니까 넓은 지역에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맞춤식 어떤 그런 어떤 공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 집중적이고 도시 공간 재창조라든지 뭐 군부대 이전, 네. 산업 다시 특화, 도시 인프라처럼 도시형 프로젝트에 좀 더 신중하고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AI 전환 산업 거점이라든지 국립치유학연구원을 유치한다든지 네. 국립근대미술관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렇게 어떤 특정 산업군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중점 전략을 뒀다는 데서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북은 지역 균형 플러스 국가 기회형 전략이 핵심이고 대구는 도심 성장 플러스 미래 특화 산업 전략이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구시와 우리 경북도의 공약적인 특징, 차별화된 점 말씀해 주셨고요. TK 전체가 신공항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아무래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부 거대 경제권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TK 전체가 이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나의 남부 거대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이런 어떤 이제 접근이라든지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구는 물론 이제 경북에 이제 뭐 그 의성이라든지 구미, 영천, 안동, 뭐 김천 이게 그 배후 어떤 도시들이 한꺼번에 연계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초강력 경제 벨트를 이제 만든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전제가 있거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신공항 자체가 이제 조기 완공 또는 국가 재정이 충분하게 이제 발빠르게 지원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처럼 이제 사실 이제 대구시나 뭐 경북도의 지자체가 많이 좀 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이제 대구공항을 제2 관문공항으로 좀 이렇게 위상을 만들어주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발빠르게 인프라들이 다른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들 굉장히 인프라 투자가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계획된 대구군이 고속도로라든지 뭐 공항철도, 뭐 달빛철도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뭐 사람이라든지 물류가 오고 가는 어떤 기능과 실질적 경제권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네. 특히 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역별의 어떤 분담입니다. 역할과 분담인데 네. 사실 어선과 군위의 공항이 들어서 있지만 그것은 어선과 군위의 군위만의 공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산업이나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구미라든지 영천, 뭐 김천 이렇게 또 담당을 하고, 교육이나 뭐 문화관광 이런 것들은 뭐 안동이나 뭐 대구 네.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기능과 역할을 분담을 했을 때 실제로 이 이제 대구가 이제 추진하는 남부 거대 경제권이 제대로 조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TK 전체가 경쟁하기보다는 같은 그림을 보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공동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1대 다양한 대선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TK, 경북이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을 시켜야 될 핵심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실제로 지금까지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수 성향의 어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편향된 어떤 그런 어떤 접근, 대선 캠프의 접근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캠프에서는 좀 이렇게 소외시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제1당이 민주당이라든지 제2당이 어떤 국민의힘 이런 여야를 막론하고 네. 우리 경북도가 필요한 공약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 특별법이라든지 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장 핵심적으로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대선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